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는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각오로 임하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한동훈 장관은 다음 총선에 100% 출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정치하는 것은 이미지 싸움이기도 하고 또 논리적인 스피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도 이렇게 스타 장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리 있는 말 실력과 이 선을 넘지 않는 처신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2024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스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장에 나갈 장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젊은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징계를 받고 또 경찰이 오늘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에 누가 지휘를 해야 합니다. 자, 과거 처칠이 이 장관을 지낼 때 현장을 가서 이 진두지휘하는 사진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범죄와의 전쟁, 지금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왜 한동훈이 이 시점에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마약 범죄는 심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 의혹들이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걱정하는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지금 코로나19 이후 택배를 통해서 마약을 배달하고 이런 이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이 많은 분야에 장관이 직접 스피커가 돼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센스가 있는 장관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아쉬운 곳,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발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의 마약 범죄와의 전쟁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상당히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 표적 수사, 정치보복,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이나 깡패들이나 조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관심을 제대로 가졌습니까? 물론 수사는 했겠죠. 그렇지만 추미애, 박범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 봐주고 한동훈, 윤석열 단합하고 이런 이미지만 남아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눅들게 하면서 이처럼 국감과 관련 없는 날 마약 전쟁,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받는 일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오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 오늘 대검찰청에서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 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 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고 마약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 계층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생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단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조속 복원,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협력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쏙쏙 귀에 들어오는 진단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한 장관은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대검찰청에 당부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범죄 수익 은닉 등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자, 지금 이처럼 검찰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혈안이 돼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를 보고 주눅이 들은 이유는 바로 이게 효과적인 이 장관의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CBS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향후 정치를 할지에 대해서 저는 100% 한다고 본다. 국감에서 출마 생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절대 안 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 없다라고 답했다. 그거는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전부터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태도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자기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국회에서도 그래도 금두라는 게 있는데 피감기관으로서 예스와 노 정도는 하고 또 사실 바로잡고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꼭 쫓아가서 한 대 더 때린다. 그게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고 보냐고 묻자 총선이죠라고 답했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이 한동훈을 겁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실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무엇보다도 나설 때 나선다는 겁니다. 자,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